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조금씩 코로나19가 얌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1월 내내 제대로 된 개봉작이 없었던 것에 비해 2월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2020년에 중단된 개봉 예정 기대작 콘텐츠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 코로나를 뚫고 개봉할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영화관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어느 날 도심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불괴물의 습격으로 졸지에 직장을 잃은 짱돌은 친구 고박사 타조와 함께 스트레스 제로를 팔아 백수 탈출을 하고자 하지만 이 음료가 바로 불괴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임을 알게 되고, 갑자기 히어로가 된 아빠 짱돌과 친구들은 과연 불괴물을 잡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제로라는 작품인데요. 이대희 감독의 작품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다고 하고 2012년 전주국제영화제와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수상했던 파닥파닥을 연출한 이대희 감독의 신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먹고 커져버린 불괴물이 생겨나고요. 그 불괴물에 맞선 슈퍼 데디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인공 짱돌이랑요, 절친 3인방 고박사 타조가 40대 아저씨라는 점이 되게 눈길을 끄는 요소라고 해요. 아동들이 많이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연령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아이 아빠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짱돌의 모습, 이런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스트레스 제로가 어느 정도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대희 감독님은 스트레스 제로가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다가 소재를 스트레스로, 그리고 40대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히셨네요. 네, 스트레스 제로는 2021년 2월 3일에 개봉합니다. 7개의 주 12개의 은행을 털었고 900만 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희대의 폭파 전문 은행 털이범 톰은요,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는 뛰어난 범행으로 8년간 FBI의 추적을 따돌렸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수를 결심하고, 하지만 돈을 노린 부패한 FBI의 음모와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시프라는 작품입니다. 2021년 2월 3일에 개봉하는 작품인데, 이 영화는 작년 10월에 북미에서 개봉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리암 니슨 표의 어떤 액션 영화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 영화는 되게 좀 정형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영화들이기는 하지만 그 예측 가능한 재미라는 게 또 존재하는 거라서요, 정형화된 서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재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 2월 3일에 개봉하는 어니스트 시프입니다. 뉴욕에 사는 빌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위해 벌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짓말을 담은 2021년이 거짓말처럼 행복해지는 이야기, 바로 페어웰이라는 작품입니다. 페어웰은요, 그 작년에 열렸던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분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카피나가 받았는데요. 이 아카피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 아카피나 영화는 주만지에서도 아카피나가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주만지2요. 네,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카피나는 중국 출신이고요. 빌리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요.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카피나는 래퍼라고 합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먼저 이름을 알리셨고, 그 다음에 오션스 8 그리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등의 작품에서 통통 튀는 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개 다 본 작품인데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는 주만지가 떠오르는 것 같군요.
페어웰에서 아크피나는 주연을 맡았고요. 여기에서 할머니와의 이별을 앞두고 가족들이 했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밝히려 하는 손녀 역할을 맡아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골든글로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21년 2월 4일에 개봉하는 페어웰입니다. 2월 첫째 주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번아웃되고 이별을 겪어서 도망쳐온 사람들, 이혼 소송에 휘말린 사람과 신변 보호를 하게 된 이혼 4년차 형사, 결혼 준비를 하는데 사기를 당해 돈을 탈탈 털린 커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의 차이 때문에 냉전이 벌어진 커플, 새해까지 남은 시간 일주일, 한 뼘 더 행복해지고 싶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간직한 네 커플의 두렵지만 설렘 가득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새해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홍지영 감독의 신작인데요. 네, 2013년 결혼 전야, 2016년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홍지영 감독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멀티캐스팅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옴니버스 형식의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이런 옴니버스 영화 자주 나왔었는데 사실 연말에 좀 어울리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연 배우가 무려 9명입니다. 김강우, 유인나, 유연석, 이연희, 이동휘, 염혜란, 수영, 유태호, 뭐 이런 배우들이 전부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개봉 일정이 2020년 12월 30일 개봉이었어요. 새해 전야, 네, 새해 전날 밤에 보는 그런 영화로 개봉이 예정됐었는데 저도 그때 개봉이 연기가 돼서 시사회를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배우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가 되게 기대가 되고요. 또 네 커플의 이야기가 즐겁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연말 분위기나 혹은 명절 분위기 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정말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홍지영 감독의 신작 새해 전야 2021년 2월 10일 개봉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아영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초보엄마 영채의 베이비시터가 되면서 시작되는 따뜻한 위로와 치유를 그린 영화, 우아한 거짓말 혹은 증인을 이을 따뜻한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연탁 감독의 신작 아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김양기, 류현경, 염혜란 주연의 아이는요, 새해 극장가에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줄 작품인 것 같아요. 아영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과 졸업반의 보호 종료 아동이었던 아영이 이제 영채의 생후 6개월 된 아들 혁이의 베이비시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감싸고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김향기라는 배우가 저는 굉장히 찬란한 길을 걸어갈 배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김향기의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심과 함께라든지 증인 같은 작품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영주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주라는 작품을 보면서 참 김향기라는 배우는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기대가 되는 영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2021년 2월 10일에 개봉하는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UN 합동보안작전부 아르테미스 대위는 행방불명된 팀원들을 찾기 위해 나서지만 실종된 그들과 같은 이상현상으로 거대 몬스터의 세계로 빠집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강력한 몬스터들의 습격으로 유일한 생존자가 된 그녀는 몬스터 헌터와 마주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인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몬스터와 맞서서 반드시 살아남는 것 뿐입니다. 자, 몬스터 헌터라는 작품입니다.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몬스터 헌터 뭐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캡콤에서 만들었던 게임이죠. 저는 예전에 PSP라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게임기인데 PSP로 나갔었던 몬스터 헌터를 재밌게 했었던
봤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 나왔던 몬스터 헌터 월드라는 작품도 제가 뭐 많이는 안 해봤는데 앞부분을 조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어떤 몬스터 헌터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합니다. 또 밀라 요보비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도 게임 원작의 영화였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고 어떤 다른 면에서는 야 이거 보통 아니겠는데? 이거 좀 걱정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상현상으로 거대 몬스터의 세계로 빠진다. 이거 이세계물이거든요. 요즘 일본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세계물, 이상한 세계로 들어간 밀라 요보비치 아르테미스 대위가 어떻게 헌터로서의 스킬을 익히고 또 몬스터들을 사냥하느냐. 그 다음에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매력들이 있습니다. 특유의 타격감, 액션적인 감각, 그리고 긴 전투. 몬스터 한 마리를 잡는데 정말 길게 전투를 벌이고 한다는 게 저는 또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 어떤 식으로 영화로 그런 거대 몬스터와 한 인간의 투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2021년 2월 10일에 개봉하는 몬스터 헌터입니다. 국민 1인당 1,000원씩 일주일 안에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유괴한 아이를 죽이겠다는 전대미문의 유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1,000원 유괴 사건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사이 사회복지사인 오순이 돌봐주던 보라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되고 보라 역시 어디론가 사라지죠. 사건을 조사하던 신입경찰 지원은 보라 아버지는 물론 학대 부모들의 불의를 참지 못했던 오순을 의심하게 됩니다. 학대하는 부모, 구해주는 유괴범.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요? 자, 서은영 감독의 신작 고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시놉시스를 읽어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유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은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초인이라는 멜로 영화죠. 그 영화에 감독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자, 주연 배우는 박하선 씨가 맡았어요. 오순 역할이고요. 그리고 다른 주연으로 하윤경님 그리고 감소현 씨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라 역할에는 감소현 배우가 열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닝타임은 100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드라마 범죄 영화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에 개봉하는 고백이라는 작품이에요. 고백이긴 한데 이 영어로 고백을 고백으로 적어놓은 것도 되게 재밌네요. 뒤로 돌아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영어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고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은퇴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는 CEO 말라. 알고 보면 일사불란한 한탕털이 기업입니다. 사람을 요양원으로, 집과 가구는 경매로 모든 것을 탈탈 터는 게 그들의 주업이었죠. 덕꾸라지 같은 그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법의 테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말라의 케어 비즈니스에 순진한 양 같은 다음 타겟이 잡히고 더욱더 완벽한 케어 서비스를 계획하기 시작하죠. 네, 퍼펙트 케어라는 작품입니다. 제이 블레이크슨 감독인데요. 앨리스 크리드의 실종, 제오 침공 이런 작품들을 감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우들은 되게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로자먼드 파이크 같은 경우는 마리 퀴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배우이기도 하고요. 에이사 곤잘레스 같은 배우가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피터 딩클리지도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왕좌의 게임의 티리온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영어 원제는 I Care a Lot 이라는 작품이죠. 2020년에 나온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또 외국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죄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네요. 2021년 2월 19일에 개봉합니다. 자, 전 세계가 사랑한 라이벌 콤비가 나타났습니다. 생쥐 제리는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될 뉴욕의 한 고급 호텔로 이사를 오게 되고 이벤트 플래너 카일라는 제리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 톰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우당탕탕 사고뭉치들의 역대급 대소동은 카일라의 커리어는 물론 결혼식과 호텔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기대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습니다. 감독은 팀 스토리라는 이름의 감독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 음악적 감각도 있어서 뮤직비디오 같은 걸 많이 만드는 이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팀 스토리고요. 주연 카일라 역할의 클로이 머레츠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예전에 힛걸로 아주 유명해졌던 키게스의 힛걸 이전에는 렛미인에서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렛미인의 헐리우드판에서 클로이 머레츠가 주인공을 맡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요, 그냥 예전의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라든지 배우들은 그대로 연기를 하는데 만화 캐릭터, 카툰 캐릭터가 현실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들이 과거에 좀 있었죠. 뭐 스페이스 잼이라든가 톰과 제리,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양이와 쥐 콤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 2월 24일에 개봉이 잡혔습니다. 2021년 2월 개봉 예정 기대작 탑10,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개봉 예정 기대작 탑10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달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진행하던 그런 컨텐츠였기 때문에 사실 이 컨텐츠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제부터는 좀 영화계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계가 다시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어떤 바람과 기대를 담은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들은 대부분 제가 리뷰를 할 생각이고요. 이번 달은 정말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린 영화들 전부 다 리뷰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전부 다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2월은 설 연휴가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해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코로나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늦겨울 꽃샘추위 이런 것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건강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2월 달에도 좋은 컨텐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